자,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64편입니다. 오늘도 망가나 코더 함께 꾸며줄 분들로 전우님, 정다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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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한 2주 넘었죠? 지금 녹음 안 한지? 네. 그렇죠. 2주 더 넘었죠. 금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2주 넘게 지냈는데 다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슬슬 개강이 얼마 안 남아서 와, 신난다. 시간표도 짰고요. 이제 내일 수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2주 동안에는 이제 종이책 위주로 만화를 많이 읽었고 텀블벅으로 펀딩했던 쓰게 요시하루 책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최근에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그 책 펀딩해서 왔는데 네.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네. 빨리 내가 찾아보세요. 엄청 바쁜 시기였는데 찢어서 그 이상한 그 엄청 얇은 봉투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뜯어서 드디어 쓰게 책이 도착했군. 드디어 국내에 쓰게 책이 나오는구나. 물론 예전에 새만화책 출판사에서 나사식을 내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보면서 이제 바쁜 거 끝나면 봐야지 하고 했는데 회사에도 집에도 없어. 하여튼 뭐 그런 상태고 저는 또 제가 36년, 37년 동안 저랑 살면서 몰랐던 걸 최근에 발견했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컨디션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진짜 일을 진짜 못해요. 막 거의 기어다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엄청 바쁘셨잖아요. 네, 근데 일은 하는데 뭔가 능동적이지 않은 거지. 막 수동적으로 겨우 하고 막 그럴 정도고 성수동 만화사교 클럽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일지도 다비님이 그때 꼬박꼬박 다 주셨는데 제가 한 4달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어. 맞아. 그러다가 지난주에 다 올렸거든요. 네.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나도 한 여름에 제가 엄청 약하구나. 그런 걸 좀 깨닫고 여름에 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한 2, 3주를 보냈는데 전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좀 그냥 저냥 지냈고요. 여기서 이야기할 만한 건 이제 만화를 그 사이에도 되게 많이 보면서 지냈다. 네. 뭐 보셨나요? 이거 이제 코너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더 만화를 열심히 보는 어떤 명분이 되니까 이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리디에서 이제 조조 그 7부가 스틸본런이 완결되면서 세트로 이제 처음으로 세트 할인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뭔가 막 그 할인을 하면서 또 몇 가지를 더 샀는데 이제 저는 마사카즈 카츠라라는 작가의 이 만화들을 사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샀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동안 쭉 안 보고 있었던 제트맨을 세트로 할인하길래 한번 사서 이전에 좀 재미없어가지고 안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다 봤고요. 주말 사이에 다 봤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다 이런 거. 네. 그 전에 무슨 저 미야탕구의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최세현 작가님이 이 히카리맨이라는 작품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했는데 그래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또 다 봤었고 그걸 보니까 이제 이 작가가 야마모토 히데오라는 작가인데 호문클로스 작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문클로스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라서 이게 리디에 안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디에서 또 이거를 다 사서 이거는 이제 또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센트로 구입해가지고 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만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쓰게 요시하루 책도 펀딩해서 한번 쭉 봤고 이렇게 만화는 참 볼 게 많구나. 소개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구나. 그래서 그냥 만화 보기만 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 또 그 얘기 하시려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전우님은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분량이면은 사고 물론 다 보셨다는 게 아니고 일단 사뒀다라는 의미도 있는 책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2주 안에 보려면은 일을 하시면서 집에 들어오고 뭐 주말에는 또 개인 사적인 일들 보내시고 이렇게 하려면 남는 시간이 다 만화를 본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사실은 만화보다는 게임을 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화를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게임을 뭐 하시는데요? 게임 뭐 저번에 이제 그 작가님 옆에서 봤는데 피파 요새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뭐 아, 나도 지금 큰일 났어. 뭐 이런 거. 네. 지금 어제부턴가 그제부턴가 그 광고가 뜨던데 제 인생 게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다비님도 인생 게임 그때 막 얘기했었잖아. 근데 나도 진짜 내 인생의 게임이 딱 하나는 아니지만 정말 최고 중에 하나만 남겨라를 이거 남기는 게임이 뭐냐면 네.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대항해 시대가 얼마 전 내일 그러니까 지금 녹음 시간부터 2시간 반 뒤에 네. 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라고 모바일 게임이 아. 오픈을 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원했던 그 코에이 스타일의 그 대항해 시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전 대항해 시대라는 이름 타이틀 하고 나면 다 해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내 핸드폰이 따라갈까? 이 게임을? 막 그런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해볼까 말까? 하면 분명 또 현질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인생의 활력소가 되려나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요새 컴퓨터 게임을 잘 못하니까, 일 때문에. 네. 그냥 뭐 이렇게 쉴 때, 밥 먹으면서 곁에 켜놓는다든지, 뭐 화장실 가서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게임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게 제 요새 고민이다. 사실 엊그제부터 갑자기 큰 고민. 게임 이야기도 하려고 하면은 또 이것도 저도 또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기는 해요. 대항시대 2 저도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뭐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특집으로 한번 할 때 그때 뭐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 좀 섞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만화클래식 방송이 지금 아마 비정기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오시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 들어주시는 분들은 저희는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송이라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다가온다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계시면은 방송이 올라오니까요. 다들 관심 가지고 계셔 주시면서 그냥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방송 업데이트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상평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할 때 함께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이야기로 한번 들어와 보죠. 오늘은 이제 전우님이 들고 오신 만화인데 어떤 만화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스즈카와 린이라는 작가의 작품 두 가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리틀 케이오스랑 즐겁게 놀아보세입니다. 리틀 케이오스는 단권으로 완결되어서 소개된 작품이고요. 즐겁게 놀아보세는 일본에서는 이제 12권까지 연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정발은 길찾기에서 5권까지만 발행하고 중단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번부터 정발이 나오다 말아버린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보면 이제 정발이 중단된 작품들이야말로 사실은 재미도 있고 매니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인데, 근데 이제 약간 뭐 매니아들만으로는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제때 안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로서는 이제 뭐 너무 재미나게 본 작품이라서 망가다에서 소개를 해보고 뭐 그런 동기가 좀 생기는 작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뭐 이제 성윤주 작가님은 뭐 평소처럼 뭐 비슷하지만 정다빈님마저 이거 모르는 작품이라고 몰랐어요. 하셔가지고 제가 좀 잘못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저 진짜 작가 이름도 이 즐겁게 살아보세라는 작품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018년에 애니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고 일본에서는 이제 말해주신 것처럼 10권이 넘게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5권밖에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저는 읽으면서 뒷내용이 더 재밌을 것 같다. 궁금한 내용이 더 많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5권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읽으면서 그 점이 살짝 아쉬웠어요.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도 그러실 텐데 제가 생각보다 본 만화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만화를 그리고 만화로 수업을 하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만화 매니아들 집단 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막 통해요. 이 만화 얘기하면 저 만화 막 통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되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만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되게 만화를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개될 때마다 좋은 만화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보면서 재밌다. 이런 만화도 있구나.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알아가고 있는 요즘인데, 근데 이 만화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추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소개한 것들도 좀 그렇지만 저는 개그 만화를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즐겁게 놀아보세가 이 작가가 지금 연재 중인 작품인데, 저는 이 리트 케이오스를 사실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본심이에요. 다만 왜요? 이제 그 만화 내용적으로 리트 케이오스가 뭐 완결도 되긴 했지만은 내용적으로도 조금 뭔가 지나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만화고요. 그래서 연재 중단된 만화로 알고 있고 연재 중인 즐겁게 놀아보세도 이제 같은 작가의 작품이니까 한번 비교해볼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소개하면은 좋을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재밌게 본 만화였는데 근데 이제 보면서도 이건 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매니악한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느끼긴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앞으로 정말 정발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름대로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고 두 개 다 보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개그 만화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거를 깨달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개그 만화로 분류가 되는 만화를 보고 막 그 개그에 엄청 재미를 느꼈거나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장르가 개그인 것보다 조조를 보면서 훨씬 많이 웃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조조도 개그 만화의 요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개그 만화의 요소를 보고 웃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어이가 없어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약간 정통적인 개그 만화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개그 만화를 보면 안 웃길까 생각을 해봤는데 개그 만화에서는 대부분 약간 작화나 리액션 같은 게 과장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이 이제 만화 자체에도 과장이 좀 많이 동반되는 편인데 그 안에서도 조금 과장이 심하니까 그리고 이 작가가 표정이나 리액션만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약간 괴랄하게 등장인물의 사고의 흐름까지도 막 과장시켜서 어떤 웃음 포인트를 자아내는 스타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약간 과장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웃음이 약간 동결되어서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그 간단하게 만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둘 다 어쨌든 개그 만화고 또 이제 어떤 그 캐릭터로 승부를 보는 만화여서 스토리가 막 중요한 만화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놉시스는 있고 그거를 소개를 할게요. 리틀 케이오스는 초등학생이 주인공인 만화고요. 초등학생 3학년 여학생 3명을 주인공으로 해서 벌어지는 코믹물입니다. 유라는 전학생이 새 학교에서 우키페라는 그리고 또 아키코라는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생기는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이게 리트 케이오스 이야기인데 즐겁게 놀아보세는 그 카스미라는 영어 콤플렉스를 가진 여중생이 있고
조금 올라갔죠. 중학생으로. 그리고 이제, 같은 반에 미국인인 학생, 올리비아에게 영어를 배우려고, 나에게 영어를 알려주면은, 너에게 일본의 놀이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올리비아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약간, 그냥 뭐, 이렇게 둘러대면서 한 이야기에 대한,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카스미가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였고, 또 이제 그거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성격은 되게 괴팍하지만, 어쨌든 공부 잘하는 우등생인, 하나코라는 이 세 친구가 함께 어울리면서, 놀이 연구의 동아리 활동을 해나가는 학원 코미디물입니다. 네. 저는 이게 뭐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썸네일부터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 2주 정도 전에 이거 이미 하자고 결정이 나 있었고, 그래서 시간 날 때 썸네일을 만들려고 근데 표지랑 이 작가 이름을 이제 검색해서 영어로 검색해서 찾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 작가가 많이 그리는 그런 그림류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고 이쁜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 정도 퀄리티로 만화까지 그리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큰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썸네일 다 만들고 본문을 딱 폈는데, 저는 리틀 케이오스부터 봤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표지,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3등신이야. 그래서 전 좀 많이 당황하면서 쭉 봤어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뭐랄까, 최대한 좋게 말해주고 싶다. 공감은 하지 않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다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반대로 이제, 즐겁게 살아보세 쪽에는 이제 연재작이니까, 그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리틀 케이오스를 읽었는데, 리틀 케이오스를 펼치자마자 앞에 즐겁게 살아보세 읽었을 때랑 그림체가 너무 달라서 저도 되게 놀랐고, 표지 작화는 차이가 거의 안 나잖아요. 채색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같이 추천을 받아서 같이 안 보고 따로따로 봤으면 둘이 같은 작가인지 모르고, 개그 치는 느낌이 되게 비슷하네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리틀 케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본문하고 표지의 작화가 되게 크게 차이가 나고, 이제 두 개를 다 읽고 크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림체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리틀 케이오스에 비해서 즐겁게 살아보세 쪽이 전체적으로 완전 많이 정돈된 느낌이었고, 주제는 이제 비슷해도 뭔가 할 말 못할 말을 더 가려서 이 사람이 하게 된 느낌이 강했고, 리틀 케이오스는 마지막 장에 똥 먹을 때 카레 얘기하지 마 라는 대사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이 작가의 만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진짜 엄청 특히 리틀 케이오스가 엄청 막 나가기 때문에, 개그면에 있어서는 리틀 케이오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봤을 때, 전우님이 왜 두 작품을 같이 보자고 하셨는지 좀 알 것 같다 싶었죠. 그렇죠. 뭐,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리틀 케이오스가 특히나 더 표지 그림에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딱 적용되는 만화. 거의 사기 수준이던데. 네. 뭔가 전우님 지금 수세에 몰린 듯한 말투 좋지 않아.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했어. 네. 제가 이거를 소개할 때 두 분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할까 되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좀 그런 반응이긴 해서. 근데 뭐 그런 재미죠. 네. 뭐 추천하면서 듣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보다 보면. 뭐 저도 일단은 뭐 그림에 대해서는 되게 환상적이라고 느끼는 정도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그림체이기도 하고, 그림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일러스트처럼 보일 정도고, 어떤 장면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렇게 그렸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리틀 케이오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등신들 보고.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 데포르메를 이렇게 한 수준이, 너무 저는 이게 귀엽게 느껴지는 그 3등신들. 그렇게 생각되고. 근데 이제 그 갭을 가지고 개그를 하잖아요. 갑자기 성인이나 또는 이제 어떤 리얼, 극화체의 묘사를 하거나, 이런 어떤 간극으로 그 갭을 가지고 개그나 또는 이제 이야기 연출의 재료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개그나 또는 그 연출의 그림이 되게 그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화, 뭐 이런 수준 되게 아름답게 모두가 다 인정할 정도인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또 이제 그 아이들의 언행들은 너무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성적인,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개그, 우리가 이제 흔히들 성개그나 화장실 개그는 좀 수준 낮은 개그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요. 비속어도 되게 노골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비속어 이용한 개그들. 그것도 이제 그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또 이제 뭐 어른들 조금씩 나오는데, 되게 기상천외하고 아스트랄하고 뭐 좀 정말 막 나가는 막가파인 어떤 이런 만화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과거를 제가 떠올려 보면은 90년대나 좀 뭐 2000년대 뭐 한참 만화 볼 때 막 학교에 만화책 가지고 가서 만화 볼 때는 그런 만화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화장실 개그에 치중하던 괴짜가족. 네. 다 보셨나요? 저 때는 이제 괴짜가족은 봤죠. 네. 네. 괴짜가족을 애들이 꼭, 저는 이거를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꼭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가지고 보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안 봤거든요.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좀 커가지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커가지고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재밌게 봤고. 또 이제 저 때 중학생 때인가 이 마사루가 엄청나게 또 선풍적인 인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사루는 막 화장실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누군가를 막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비하하지도 않고, 하지만 어떤 아스트랄한 뭔가 그 기상천외한 방식의, 그리고 당황스러움을 주는 방식의 개그를 좀 이렇게 쓰는 어떤 이런 걸로, 그래서 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혼란을 좀 느끼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 만화는 이제 여기에다가 그 하나 더, 저 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이나중이 또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나중까지 해가지고 이것들을 막 잡탕으로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만화들, 뭐 방금 제가 설명한 대표적인 이 개그 만화 세 가지가 상식적인 편인 만화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네. 다 보셨죠? 뭐 마사루나 이나중 탈거부 정도는. 네. 빨리 격하게 동의해줘. 봤어요. 그 정도는 다 보셨으니까 재미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20년 전에 이제 제가 이나중 탁구부를 볼 때도 그때 이제 그 이나중 탁구부는 중학생들이 주인공이고, 중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성적이고 뭐 비속어 많이 나오고 화장실 만화들 이런 거를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가지 않았었으니까. 네. 그죠. 지금 이제 이 리틀 케이오스는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초등학생을 데리고 이 내용들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도 이게 뭔가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그냥 일반적인 그 단행본 수준으로는 한 이권 정도 분량 연재가 되다가 그냥 중단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연재 중단을 알리는 그 마지막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였어요. 만화 속에서 신문부 아이들이 사건 만화를 그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랑 연결지어가지고 그 만화 속 캐릭터들을 통해서 작가가 자기 비판을 막 하죠. 왜 너는 화장실 개그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막 하죠. 아, 이런 게 뭐 만화다, 뭐 어떤 표현의 자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신문부 부장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너네는 만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하면서 만화를 끝내버리고 이제 잡지 연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단행본을 만들면서 추가로 넣은 이제 짜투리 만화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종결이 이 만화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연재가 중단된 어떤 에피소드들이 가끔 이제 단행본들을 보다 보면은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뭔가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막 가다가 뭔가 막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후루룩 끝나버리거나, 뭔가 너무 이야기가 급진전되거나, 또는 뭔가 작가가 그리기 싫어진 느낌이 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재 중단의 에피소드들을 가진 만화들이 떠오르는데, 이 만화는 연재 중단의 어떤 이런 게 좀 특이한, 독보적인 어떤 기억을 좀 주는 그런 만화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원래 그 요즘은 아무래도 장르라는 게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네. 과거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장르 중에 이제 우리가 개그 만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그 만화라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장르를 분류할 수 있어요. 이제 일단 첫 번째가 패러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독자도 알만한 어떤 내용들을 패러디해서 웃음을 주는 거, 아니면 일상 명랑이라고 해서 그냥 뭔가 일상적인 내용인데 좀 교육적인 지점들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거나, 그래마을 같은.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잠깐 지금 전우님이 말씀해주신 건 부조리 개그라고 해요. 그거를. 뭔가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본 적 없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같은, 현실에서 본 적 없는 그런 상황을 갑자기 우리한테 탁 던지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굉장히 이상할 부조리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작가가 던짐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이제 부조리 개그라고 하는데, 이 작가는 그때 당시의 장르물로 하자면은 그런 부조리 개그의 거의 끝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물에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연재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걸 왜 좋아했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봐서 제가 연구자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류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죠. 네. 요즘은 많이 안 나온 지점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저도 만약에 초등학생이었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 봤으면 되게 뭔가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뭐랄까, 이거 뭐지? 그러니까 낯설은 감각인 거지. 이런 개그가.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림은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되게 좀 내용이 정신없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원래 귀여운 캐릭터에 등장할 때 그 뭐랄까 작가 그림을 되게 깔끔하게 그리거든요. 깔끔하게 그려야 캐릭터 귀여움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덩어리감을 우리한테 탁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게 굉장히 좀 뭔가 깔끔하게 그리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그림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그렇고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요즘 많이 안 보는 낯설은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좀 뭐지 하는 당황스러움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거 좀 즐겁게 살아보세요 오니까 그래도 좀 많이 정돈되긴 했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작품.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 저는 이제 리트케이오스를 먼저 보고 즐겁게 놀아보세를 봤는데 순서대로. 네. 근데 실제로 시간 텀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완결이라고? 하고 나중에 한참 뒤에 보니까 즐겁게 놀아보세라는 만화를 또 연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딱 봐도 이게 수위 조절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버전의 만화였고 이제 연배가 좀 올라갔죠. 중학생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좀 캐릭터들의 모습, 성격 조금씩 달라져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구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3인의 구도. 사고뭉치 폭주하는 캐릭터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발상은 특이하지만 약간 좀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있는 그냥 좀 예쁘장한 캐릭터가 있고 뭔가 조금은 그래도 상식인에 가까운 포지션인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상식도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은 아니고 그 만화 속에 그 만화 속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전개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서 조금은 그래도 많이 수위 조절을 했구나 싶은데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트케이오스는 되게 일단은 데포르메가 강하게 들어가 있던 그런 그림들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그림 묘사가 훨씬 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극화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3등신이던 비율이 이제는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중학생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성인에 가까운 비율에 맞게 그려져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트케이오스는 사실 과장 표현을 크게 많이 안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 눈만 그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얼굴 입도 없이, 코도 없이, 눈으로만 보통 가다 보니까 과장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그 그림체 사이의 갭.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어떤 부조리를 좀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개그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걸 아예 못 쓰게 된 거죠. SD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극화체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출의 강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냥 표정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제 괴짜 가족이나 뭐 이런 데서 또는 이나중이나 이런 데서 흔히 봤던 것처럼 그냥 표정을 엄청나게 과장해가지고 익살스럽게 연출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좀 뻔한 느낌 또는 이제 흔한 느낌의 그냥 개그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작가의 어떤 강점을 사실은 이제 보일 수가 없는 이런 떨어져 나가버린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도 조금 더 뭐 좀 많이 가 있던 어떤 화장실이나 성인 개그들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펼치던 그런 어떤 이런 갭들을 이용하던 개그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어차피 이제 갭이 그렇게 크지 않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일상적인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캐릭터들이 조금 그 특이하게 반응하는 또는 이제 캐릭터들이 약간 좀 이상하게 뭔가 좀 또는 뭔가 속내를 뭔가 좀 이렇게 더 꼬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그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뭐 이런 개그들은 사실은 이제 다른 개그 만화들도 어느 정도 좀 따르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평범한 개그 만화가 됐다.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작가의 어떤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던 부분은 좀 많이 퇴색됐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간에 올리비아의 오빠가 나와요. 오타쿠인 오빠. 아,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 어떤 소재죠. 맞죠. 예. 이거는 좀 너무 뻔한 정도의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좀 정말 좀 실망스러운 그 정도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약간 실망했던 게 네. 3명 구도잖아요. 이 5권까지 주인공이 여자 중학생 3명인데 네. 제가 여기처럼 미소녀 학생이 많이 나오는 남성향 만화를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박혀 있어요. 이런 만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작가의 모해관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얘네 3명 가지고 저질게 가는 거에 그 말 최대한 안 쓰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네. 네, 그 캐릭터를 약간 좀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모해가 사실 네, 맞아요. 독자한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저질 개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살짝 제대로 어필이 안 된 거 같아가지고 아쉬웠고 맞아요. 사실 어필을 했어도 살짝 코드가 저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는 만화나 애니를 보면서 이런 어긋남을 느끼면 되게 슬프기 때문에 개그 만화인데 보면서 웃진 않고 혼자 조금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슬퍼질 정도. 네. 왜 슬픈 거지 근데? 느끼고 싶은데 못 느끼니까. 저도 근데 솔직히 이 작품이 제 개그 코드랑 맞는 작품은 아니었어. 근데 그림은 정말 귀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랬었죠, 저도. 네. 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끔씩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주인공 3명 말고. 그 중간에 얘 사실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니야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 비밀스러운 아오조라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한테 그나마 저는 제일 관심이 갔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5권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이 학생의 비밀이나 진짜 막 남자인지 뭔지 아니면 얽힌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안 풀리고 끝나서 그 정발된 게 끝나서 그게 되게 아쉬웠고 주인공 3인방은 표정이나 생각 흐름이나 움직이는 거 같은 게 엄청 역동적이고 엄청 극적인 데 비해서 아오조라는 사실 거의 무표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가 좋았고 저는 여학생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레말에 있었던 콘 선배도 그렇고 약간 쿨해 보이는 외면에 살짝 이상한 뒤틀린 속내를 가진 그런 캐릭터가 귀엽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비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네. 만화의 어떤 그 약간 단점이 더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반성의 시간인가 오늘 저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만화 어떤 캐릭터들에게 뭔가 애정이 사실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그 만화 예를 들어서 그레말 우리가 이제 소개했었던 만화 그 캐릭터들은 사실 그 어떤 엑스트라들까지 전 좀 애정이 느껴지는 정도인데 네. 근데 이 만화는 캐릭터들에게 주인공들에게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많이 끌리진 않아요.
뭐 그래도 리트 케이오스는 애기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좀 이렇게 재미나게 볼 수 있고 뭐 좀 애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즐겁게 놀아보세 같은 경우는 뭔가 더 이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작가가 이 캐릭터들에게 애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캐릭터들을 예쁘게 그리기는 하지만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기능적으로만 쓰는 거죠. 개그를 이렇게 뱉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웃길 건지만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표정을 과장되게 그려가지고 웃길 건지만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캐릭터들에게 애정이 안 느껴지는 캐릭터를 독자도 사실은 애정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한번 들었어요. 근데 뭐 이러쿵저러쿵 뭐 제가 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별로였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걱정했던 거는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약간 좀 너무 그 초등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너무 성적인 또는 비속어, 약간 화장실 개그, 약간 좀 저질스러운 이런 개그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권장할 만한 만화는 일단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어른들이 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보는 거 과연 권장할 만한 만화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이걸 과연 정말 추천할 만한 만화인가?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어쨌든 개그 만화를 좋아하고, 그 개그 만화가들, 뭐 앞으로도 또 소개하고 싶은 만화들이 되게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먼저 소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이 작가가 계속 제가 이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작가가 천재인가? 라는 그런 거를 느끼는 때가 자꾸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스스로 가늠해보는. 이 작가에 대해서 저는, 천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일단 그림도 그렇고, 연출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캐릭터 기능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지만은 개그 센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뭔가 어떤 정말 웃기려고 하는 어떤 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연출을 보면은 패턴이 사실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각자 이제 작가마다 개그 뭐 어떤 패턴들이 다 있겠지만 이 작가는 성유 작가님이나 이제 뭐 제가 미약탄고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생각했던 만화의 어떤 흐름을 이용한 어떤 이런 연출들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작가를 다시 보니까, 이 작가의 연출 방식이 그냥 전형적으로 딱 그런 방식들이더라고요. 방아스 효과. 조금씩 뭔가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다가 딱 이렇게 넘길 때마다 빵 이렇게 터지는, 이런 연출들 되게 정석적으로 쓰고 있고, 이 어떤 센스만으로 하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가도 되게 안정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작가가 사실은 왜 개그만을 하고 있지? 이렇게 연출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런 작가가?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봐온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 이야기했던 이나중 작가 있잖아요. 이나중 작가가 후루야 미노루 이분이 만화들 이제 좋아해서 또 다 찾아봤었는데, 이나중 탁구부,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지 군단,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 나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크레이지 군단까지 그나마 좀 개그 만화로 좀 봐줄만 하고, 나머지는 엄청 시리어스한, 무슨 범죄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완전히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즈만가, 이 작가 있죠? 아즈마 키요이코. 네. 원래 이제 아즈만가는 처음부터 개그 만화 그렸고, 사건 만화로. 처음에 아즈만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어떤 이런 만화인데, 이 작가도 처음에보다 뭔가 좀 이렇게 지금은 개그 만화라기보다는 어떤 일상물이긴 한데, 스토리를 그래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인워크라고 또 이제 히로유키라는 작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동인에 대한 패러디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개그를 만드는 또 이제 약간 러브 코미디 같은 거를 그리는 작가인데 이 작가도 계속 원래는 이제 거의 사건 만화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스토리텔링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개그 만화들 엄청 재밌다고 생각했던 개그 만화가들이 초창기에는 그림을 막 엄청 그렇게 잘 그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이나중 탁구부 처음에 사실 엄청 엉망인 수준이고요. 뭐 아즈만가 잘 그리지만 그래도 뭐 잘 그린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뭐 동인워크 그 히로유키 작가도 이 사람 진짜 동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고요. 근데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림 지금 이 만드는 작품도 보면 진짜 잘 그리는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못 그리는 거는 그때도 아니긴 했지만 그림이나 연출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반에 연재했던 그런 만화들은 어설픈 것도 꽤 느껴지고, 근데 개그 센스들은 대단하고 이거 너무 웃기다라고 하면서 계속 봤던 그런 만화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개그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구나. 뭔가 스토리텔링에 더 중점적인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이 풍부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구나. 왜냐, 이 정도로 잘 그리고 공을 들이는데 아까우니까. 그림과 연출 실력이 아까우니까 오히려 이제 스토리나 이런 쪽으로 더 강화해서 개그 만화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재미난 개그 만화를 그렸던 작가들인데. 그래서 이 스토리랑 그림 실력이랑 그리고 그 개그 센스들이 약간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스즈카린 이 작가의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미 훌륭한 작화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려내는 거는 옛날에 그 이나중, 옛날에 딱 그 이나중 탁구부를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개그를 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고, 뭐 어떤 그 센스들은 또 이제 그만의 어떤 센스들을 가지고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발견을 하셨을 건데,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고, 리트케이오스에서 표정이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뭐 다른 만화랑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근데 저도 이제 사실 한 장 뒤에서야 알았어요. 입이 없어요. 코도 없고 그냥 눈만 있어요. 그래서 엄청 뭐 데포르미가 엄청 심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얼굴에 눈밖에 없는데, 근데 눈동자랑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만화적인 연출로만 가지고 감정 다 표현해내고 있고, 그 웃긴 개그까지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천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개그에만 재능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세상이 좀 더 알아줄만 한데 좀 세상이 잘 알아주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개그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다 좋아할 만한 개그가 아닌 거는 맞고요. 뭐 이게 매니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당연히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분명히 개그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히나 이제 좀 더 괴랄한 어떤 센스들의 만화들을 재밌게 보고 하신다면은 꼭 볼만한, 꼭 찾아볼 만한 만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가의 재능을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 작가의 재능을 느낀 게 있다면, 이 작가가 한 번 앞에 등장한 거를 이모저모 연결해서 활용하는 센스가 대체로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맞아. 아까 말했던 그 아오조라가 원래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오조라 여기도 꽂혔네. 나왔고 저기도 나왔고 그런 것도 있고, 5권에서 이제 되게 좀 앞에서 장기부가 다치거든요. 맞아. 얘네 3인방이랑 뭐 어떻게 하다가 다치는데, 걔네가 되게 좀 뒤에 모바일 게임 강자로 이제 재등장해요. 장기부로 재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막 의문의 노트를 얘네 3인방이 발견을 해서 막 겁에 질리는데, 그게 사실 고문 선생님 제약 당시에 이 사람이 쓴 거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 그 다음 에피소드를 바로 고문 선생님 과거 에피소드를 빼거든요. 그것도 재밌었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캐릭터들이 뭔가 더 추가가 되면서 이런 연결을 보는 재미가 확실히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13권 표지를 보면 캐릭터가 5명이나 그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명이 다 앞에 안 나온 캐릭터 같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뭐 나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뒷권 정발이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일 최신 건 2019년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얘기 듣다가 갑자기 웃겼던 장면이 네. 네. 그 처음에 그 선생님 화장실 그 변기에서 신발 찾는 선생님 네. 그 얼굴이 그분이잖아. 히틀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얘기를 막 쭉 듣다가 보니까 볼 때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쭉 걔가 근데 선생님 보고 실내화라 그랬나? 실내화가 없어졌다고 좀 찾아달라고 해서 네. 여자 화장실 변기를 뒤져서 그 신발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 선생은 또 그걸 뒤지면서 찾아보고 있잖아. 네. 화장실을. 엄마가 실내화를 갖다 주니까는 선생님 그게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그거를 이야기만 상상해도 지금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뭐지? 그거 볼 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이게 히틀러 얼굴 여기 왜 박아놨지? 이렇게만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쭉 전우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웃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뭐 개그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개그 코드라는 거는 그래서 웃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업은 성공한 것으로 감성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정도로 됐으니까 영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네. 방금 그러니까 이제 다비님이 이야기하신 거 네. 조금 더 제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다른 만화들 중에도 초반에 너무 재미없다가 뒤에 가서 재밌어지는 만화들이 있거든요. 그 뭐지? 네. 내가 인기가 없는 건 전부 다 너희들 탓이야 뭐 이런 만화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재밌게 보는 개그 만화인데 초반에 한 7, 80까지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이거를 재밌게 볼 수가 있나? 라는. 근데 뒷부분 가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정도라서 아마 이거 인기가 너무 없을만한데 거기서 끊겼으면은 그 부분이 재밌다라는 거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도 사실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재밌어질만 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캐릭터가 더 추가되면서 지금 재미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한 그 작품도 사실은 저는 수위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인기가 없는 건 다 너희들 탓이야.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성적인 뭐 이런 비속어나 또는 이제 뭐 화장실적인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개그물이라서 왜 안 나오지? 왜 이것만 유독 안 나오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발 오늘도 좀 제발 출판사에서 길찾기 제발 좀 나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우님이 일본어를 배워서 네, 그게 그렇죠. 빨라요. 그게 더 빠르실 것 하죠. 같다.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저는 좀 다른 만화들이랑 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어쨌든 좀 이렇게 연재 중단을 한번 했던 작가니까 수위 조절을 언제 어떻게 수위 조절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뒷부분에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중에 갑자기 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저는 더 좋겠지만은, 저는 더 좋아하겠지만, 뭔가 더 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뭐 이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웹툰이나 이런 것들 소개가 이제 계속 뭐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 가끔씩 어떤 이슈가 될 때가 있죠. 뭔가 수위 논란이라든가, 이 만화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제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 만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재 중단이 될 정도로 좀 논란이 있었던 어떤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정도의 비슷한 만화가 우리나라에서 또 나왔다면, 웹툰에서 막 나왔다면은 어땠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요. 뭐 이제 어떤 문화나 예술 계통의 어떤 그 검열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또는 어떻게 이거를 검열하는 게 좋을까? 뭐 사실은 이 주제가 무슨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긴 하는데 두 분께서는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저는 일단 이 작품이 그냥
만약에 90년대나 이럴 때 연재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그라는 것도 다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그 유행은 그 전 세대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부조리 개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전 세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거에서 뭔가 무브먼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어쨌든 너무 기니까.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요즘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이런 개그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굳이 내가 이거 말고도 이미 우리한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위 조절, 표현의 자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의 최소한의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준을 잡아놓은 게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는 미성년자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라고 해놓은 어떤 세팅해놓은 값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5살 애한테 공장에서 막 일시키고 이러던 세계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매번 바뀌는데 그 법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뭔가 사람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법이라는 것도 있죠. 법 위에 사람들의 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재밌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메이저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좀 더 그거보다 더 가고 싶어 뭔가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만화도 허용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뭔가를 지금 유행에 안 맞더라도 난 이렇게 센 개그, 뭔가 특이한 개그, 부조리한 개그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작품들은 어쩔 수 없지만 메이저 시장보다는 좀 마이너 시장이라든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재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위 조절, 그것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표현의 자유, 수위 조절이라는 게 지켜지는 시장의 밸런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다비님은 어떠세요? 저는 성인수 작가님이 많이 말해주셔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얘기 해보자면 웹툰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즐겁게 놀아보세는. 근데 제가 또 생각한 거는 개그도 사실 지역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 만화잖아요. 일본 만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한테 더 웃긴 개그일 거고 저는 이제 한국 개그 만화 같은 거는 보면 그래도 더 많이 웃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웹툰으로 만약에 나올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만화책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5권에서 정발이 멈췄는데 웹툰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이 보거나 엄청 재미있게 막 넓게 통용이 될까?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다. 네. 인기는 없을 것 같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소재상에서 왜 그러세요? 두 분 전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항상 어떤 명제가 있을 때는 상대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본 게 이랬다 저랬다 항상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또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하려고 하면서 아즈만가를 다시 한번 봤어요. 네.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재밌다 여러 번 그때 봤었거든요. 보고 또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어떤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왜 몰랐지? 왜 그때는 그게 웃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한 리트 케이오스나 이런 만화도 누군가는 보면서 이렇게 좀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간중간 언급한 그 만화들, 개그 만화들 대부분이 항상 좀 누군가에겐 웃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저질이다, 수준이 낮다, 그쵸. 이거를 왜 봐야 되나, 가치가 없다, 또는 이거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 또는 세상으로 나오는 거 또는 누군가가 보고 낄낄대고 웃고 이걸 보고 좋아하고 하는 자체가 문제다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무슨 얘기를 뭐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에 제가 뭐 재밌게 봤던 것들도 이제 지금 봐서 아닌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예전에 뭐 인내중 덕후부 같은 거 이제 뭐 어쨌든 연재 중단돼서 끝난 건 아니고 다 이제 완결돼서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연재되면은 인내중 덕후부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이제 그만큼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뭐 문화적인 거나 예술적인 것들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예전보다 이런 그 서브컬처들, 컨텐츠들이 대중들에게 훨씬 쉽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책을 사야 됐고, 또는 대여점에 가야 됐고, 또는 이제 친구가 가지고 온 걸 봐야 됐고, 이 과정들이 어쨌든 중간에 매개체들이 유통의 어떤 단계들이 더 많이 거쳐져야지 되는 거였고, 또 그 당시에 돈을 뭐 구입을 하려면 몇천 원이었고, 뭐 빌려보려고 해도 몇백 원을 내서 돈을 내가 용돈을 써가지고 빌려봐야 되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 뭐 다 유튜브 볼 수 있고, 공짜로 뭐 웹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은, 예전보다 오히려, 이 도덕관념이 강해지거나 어떤 윤리의식이 뭔가 더, 뭐 좀 약간 공고해지거나 막 경직돼서 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거를 고려해야지 되는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이게 누군가의 어떤 권리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우려하는 부분도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뭐 재밌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기준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리디북스에서도 저는 이제 성인용 만화들도 많이 보는데 어떤 거는 검열이 엄청 심하게 돼 있는 만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게 맞나?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막 검은색으로 먹칠해놓고 화이트로 막 이렇게 떡칠해놓고 하는 어떤 이런 해적판들 만화를 볼 때, 이게 그래, 그 시절에는 그럴만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런 만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또 좀 보면서, 이거는 어떤 그 독자로서의 그 권리나 독자로서 어떤 이용권도 좀 제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약간 중간에서 좀 충돌하는 지점은 항상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대중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작가들, 아티스트에게는 그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럼요. 네, 저는 그 뭔가 예술성에 대해서 표현의 어떤 자유가 제약됐을 때 그 제약을 극복하는 게 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한이 예술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중은 어쨌든 이거를 본인 손에서 이거를 일단은 좀 받아봐야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의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중에게까지는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성윤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사실 그 루트가 어쨌든 다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지 책이 한 권 겨우 나오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에 그냥 내 홈페이지에 인스타에 올리면 되고 뭐 아니면 뭐 독립출판하면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지금 이게 적재적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만화가 많이 있고 뭐 이런 류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으면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결론을 내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는 이런 만화 지금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지점에서 네, 가끔 이런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리디북스나 또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어떤 매체에 대한
뭐 이제 만화책에 대한 또는 이제 뭔가 게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해서도 이런 가사 어떤 이런 뭐 대사 또는 이런 속의 어떤 표현 이런 거 괜찮나? 막 이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지금도 뭐 계속 있고 생기고 있을 텐데 가끔은 좀 그런 거를 보면서도 이런 지적도 필요하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때는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만화에 막 먹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반영이 된대.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코믹스 코드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게 지금 과연 없는가? 지금 과연 우리는 정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든 대중들이나 또는 이제 대중의 어떤 이런 거를 유도하는 어떤 언론이나 뭔가 미디어의 어떤 이런 거에 상당히 검열이 많이 좀 검열의 어떤 관점들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뭐 어떤 결정권자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전우님이 스즈카와 린의 리틀 케이오스란 즐겁게 살아보자는 작품을 가져오셔서 얘기를 해보면서 네. 일단 하나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웃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지점에서 성공했고, 그래서 야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막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 책 좀 내줘라 끝까지. 앞으로도 네, 저는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스즈카와 린의 리틀 케이오스 즐겁게 놀아보세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본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좀 가고 있어요. 좀 덥긴 한데 습한 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방금 밖에 비 온 것 같던데. 요새 너무 더운데. 근데 이제 네. 그래도 열대야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을 또 잠깐 왔다 겨울 올 것 같아. 네, 어쨌든 네. 오늘 얘기를 근데 오랜만에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서 이런 개그 만화 네.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서 전우님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센 것들 뭐 이런 것들 가능할까? 이런 거였구나. 좀, 가능할까? 소개해도 될까? 그 감을 좀 약간 본 의미도 있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위축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즈카와 린의 리틀 케이오스 그리고 즐겁게 놀아보세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